네, 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경제, 행복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 오늘은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면 신년사와 함께 정책의 방향들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이 올해 경제정책 좀 점검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경제라는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언급이 됐는데 교수님은 이 대통령의 신년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만큼 경제가 위중하다는 단계일 텐데요. 현 정부 집권 이후 8개월 동안 가장 실패한 정책이 경제정책이라는 거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왕조 시대의 임금이나 그 공화국 시절에 어느 대통령도 민생, 즉 백성들의 생계의 위협을 느끼면 폭동이 일어나든지 혁명이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경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심이 흉흉해질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경제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예. 수출 중심의 경제 정책을 운영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올해 무역 수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는 것도 모자라서 그 규모가 역대 최대인, 그러니까 500억 달러에 달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종전 최대치인 1996년 206억 2,400만 달러의 2배가 훌쩍 넘는 수치고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수출 전략이라는 것이 해외 수주 500억 달러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건데요.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전 세계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이런 건데, 네. 수출이 이게 우리가 원해서 팔고 싶다 해서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가 사줘야 되는 거고, 예. 해방 이후에 특히 그 박정희 대통령 60년대부터 어느 대통령도 수출을 강조하지 않은 때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국토 면적은 작고 자원은 없는데 인구는 많으니까 수출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국부를 키워낼 방법이 없거든요. 그 대통령 신년사에서 수출을 강조하면 수출이 늘어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전과 방위 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수출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과연 무역 수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원전과 방위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해서 수출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작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원전 또 방산 분야에서 수출 실적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일부 낸 게 있죠. 근데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 지난해 일부 성과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바다 원전 사업을 수출했고요. 예. 아울러서 그 방산 수출에도 힘을 내고 있는데, 폴란드와 124억 달러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방산 수출에서 역대 최대인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이제 22조 원 규모를 달성한 성과는 있죠. 예. 그런데 과연 원전 수출이 과연 미래에 바람직한 먹거리 산업인지 또 수익성이 있는 것인지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 무리하게 추진했던 그 에너지 관련 투자와 수출 정책이 한전을 비롯한 그 여러 공기업에 빚만 떠안기는 결과로 끝난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네. 그 에너지 전환 포럼에 석광훈 전문위원이 기고한 글을 보면 원전 수출의 속살이 드러내는데요.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한수원의 폴란드 원전 수출 사업은 13년 전 건설 계약보다 무려 41%나 할인된 건설 입찰, 그리고 원전 그 냉각에 불리한 내륙 입지 등 너무나 무리한 시도로 보인다. 이는 세계적으로 사양기에 접어든 원전 시장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 정부의 대립각으로 원전 정책을 인형화시키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식비 수출 정책이 가져온 폐단이다. 세계는 이미 본격적인 에너지 전환 단계에 들어서서 지난해 기준 태양광 풍력 발전량의 합계가 원전 발전량을 최초로 추월을 했고, 정부와 한수원은 더 큰 비용을 치르기 전에 현재 추진되는 해외 원전 수출 정책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해상 풍력 등 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게 일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섣불리 수출 주력 산업에 간섭했다가는
일본처럼 그 장기 경제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기운입니다. 예. 그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관련 경제 정책 방향 이것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예. 취득세와 양도세를 낮추고 LTV 즉 그 담보 인정 비율을 높인다는 건데요. 겉으로는 민생을 위한 경제 정책이라고 내세우지만 정작 서민들을 위한 세금 완화 정책은 없고 다주택자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만 내놓은 겁니다. 세율 인하도 상당히 파격적으로 낮췄다고 하는데요. 취득세 인하 정책을 살펴보면은 조정지역 2주택자는 전액 8%에서 1 내지 3%로 낮추고 3주택자는 4%, 그리고 4주택 이상과 법인은 6%로 취득세를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인데요. 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1년 더 연장해주고 또 단기 양도세율 최고 한도도 77%에서 49.5%로 대폭 낮춰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을 현행 0%에서 30%까지 올려준다고 하니까 이건 뭐 돈 많은 사람도 지금 깎아주는 정책을 잔뜩 내놓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주택 가격은 지금도 한참 많이 떨어져야 될 거고요. 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 게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필요한 곳에 좀 더 공급을 하고 임대형 고급 아파트 물량을 대폭 늘리는 정책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윤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과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교육 정책은 우리가 경제 시간이니까 언급할 필요가 없겠고요. 노동하고 연금을 따지면 3대 개혁 과제 가운데서 이제 노동 개혁을 특히 강조한 것은 얼마 전 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그 강경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거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주당 근무 시간을 120시간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노동계의 반발을 산 적이 있고 노동 시간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 겉으로는 노사 공정성을 내세우지만 그간 그가 보여준 모습은 노동자의 입장보다는 회사 측의 입장에서 법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노사 갈등은 더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보험 개혁안을 또 살펴보면요. 문재인 케어로 불리던 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사실상 이제 폐지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험 혜택은 줄이고 건강보험료는 올리겠다는 건데요. 근데 문재인 케어가 건보 재정을 파탄했다는 발언은 사실 정확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감사원 자료를 보면은 2017년에 건강보험 단기 수지가 7천억 원이었고 문케어 시행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내리 적자를 기록한 건 맞습니다. 예. 근데 2021년 2조 8천억 원 흑자로 돌아섰고요. 문재인 정부 시기 건보 그 누적 적립금도 2017년 20조 7,700억 원에서 2020년 17조 4천억 원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2021년에는 다시 20조 2,4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감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는 문케어로 인한 재정 부수 금액을 2천억 원으로 추산을 했는데요. 이거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한 해 진료비로 지출하는 약 100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과장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초음파 MRI 등 그 보험료 지출이 많은 항목이나 과잉 진료로 인한 그 보험료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감시를 강화하고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이런 건 바람직하죠. 네. 근데 포퓰리즘 운운하면서 흔적 지우기식으로 좋은 정책을 펴서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파악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을 해서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해야 국민의 삶이 좋아지지,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전 정부 정책을 그렇게 폐기하고 원점으로 돌리는 거는 시계바늘 거꾸로 도는 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지금까지 보면은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백지화해서 2020년 수준으로 돌리겠다라고 하고 네.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는 것 이거는 뭔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른경제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등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행복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